네,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8주차 수업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렌더 오늘 진행할 거는 렌더 레이어, 그 다음에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렌더 세팅 창에서 탭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렌더 패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뭐 어떤 용도로 어떤 패스들을 어떻게 뽑아서 사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최종 영상에 대입하는지,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렌더 레이어를 설명을 드릴 텐데,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레이어들이 있고요, 렌더 레이어가 있고 애니메이션 레이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보는 것만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난, 지오메트리, 그룹에 스랩바는 왜 포함이 안 돼 있지? 요 코난이라는 아저씨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껐다 켰다 하면은 이렇게 얘만 봤다가 보기 싫을 땐 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에서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작업을 하기 편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렌더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일단 스레파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렌더 레이어가 렌더링을 할 때 어떤 개체를 어떤 레이어에서 어떤 속성으로 렌더를 할 건지 요거를 따로따로 설정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렌더 레이어에서 이제 렌더링으로 넘어갈 때는 요 레이어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얘를 클릭을 해 보면은 마스터 레이어라고 돼 있는 애가 선택이 돼 있죠.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선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가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이어를 쓸 때 보통은 배경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놓고 캐릭터 레이어,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수한 뭐 프랍이라든지 그림자라든지 뭐 이런 레이어들을 따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얘가 배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배경처럼 보이는 애를 하나 뭐 만들어 보죠. 얘를 키워서 이렇게 페이스를 면을 지워주고, 위에 있는 애가 그림자가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날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면의 높이를 딱 그리드 바닥에 맞게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축을 이렇게 키우거나 할 때 중심축이 여기 바닥에 있으면 편하겠죠, 이동을 할 때. 그래서 축을 인서트 키나 D 키를 누르면 축 이동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축 이동을 그리드 스냅으로 딱 맞춰 주시고, 얘도 웬만하면은 바닥에 딱딱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이 왜 절로 가 있지? D 키를 눌러서 W 닫으면 축이 바닥으로 됐고, 얘를 이제 스케일 조정하면은 바닥에서 움직여지겠죠. 이 친구를 배경이라고 칩시다. 자, 6번 모드에서 그 하이퍼 쉐이드 창이죠.
윈도우에 렌더링 하이퍼 뭐 재질이랑 관련된 거니까 렌더링 에디터 있고 하이퍼 쉐이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창에서 뭐 Vray 서페이스에 Vray 기본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 친구를 적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남자는 핑크로 적용이 안 되나? 얘가 바뀌어버렸네. 바닥색을 내가 바꿔버렸네. 얘를 Vray 매테리얼 적용을 하고 얘의 색을 핑크로, 좀 밝은 핑크로 바꿔주고 얘를 배경이라고 칩시다. 이 친구를 삐지라고 해줬고요. 나머지 뭐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레이어랑 똑같이 내가 뭐 배경 개체를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애를 포함시킨 채로 뭔가 레이어를 만들고 싶어요. 레이어를 만드는데 내가 선택한 애를 포함시켜서 만드는 게 요 버튼입니다. 그냥 만드는 거는 요거고요. 비어있는 레이어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애를 포함시켜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만들면은 요 레이어가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죠. 얘를 클릭을 하면은 배경만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만 렌더를 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면 배경만 보이겠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라든지 이 커브들, 그 다음에 라이팅, 요 라이팅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배경 이 폴리곤이죠. 박스 폴리곤만 포함이 된 채로 얘를 선택을 하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볼까요? 그러면 지금 설정이 계속 렌더가 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이 체크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나는 애니메이션 배치 렌더는 나는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지금 요렇게 테스트 할 때는 한 장만 그냥 요 프레임만 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가 클릭을 해놨더니 여기 아래 보시면 계속 렌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프레임이 렌더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계속 렌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애니메이션 렌더 탭에 렌더 애니메이션 온리 인 배치 모드 얘를 체크를 해주시면 배치 렌더죠. 렌더의 배치 렌더 시작하는 거 요거를 했을 때만 내가 설정한 1부터 219까지 렌더가 쭉 진행이 되고요. 얘를 체크를 해 주셔야 그래야 나는 요 프레임만 요걸로 렌더를 한 프레임만 확인할 때는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 프레임만 렌더가 됩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하고 만약에 렌더를 요걸로 했어 그러면은 219프레임 렌더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 Vray PLE 버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다운 받으신 분들은 배치 렌더가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시고 요 상태로 요렇게 렌더를 걸어야 다 애니메이션 렌더를 걸 수가 있어요. 그 Vray PLE 버전 개인 프리 버전을 다운 받으신 분들은 요렇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웬만하면은 제가 따로 설치 버전을 맞춰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옵션 창에 보시면 요것도 있는데, 돈 세이브 이미지, 이미지 저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요걸로 렌더를 했을 때 자동 저장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렌더 걸면은 저장도 되고, 이 경로에 뭐 그 테스트 렌더 경로에 저장도 되고 애니메이션 렌더가 쭉 진행이 되니까 요렇게 테스트 렌더 할 때는 요거 두 개는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렌더를 했더니 배경을 넣었는데 까맣게 보이죠? 그 이유는 이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도 이 레이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얘 조명을 받는 개체랑 조명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스터는 다 있으니까 마스터 레이어에서는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조명도 요 레이어에 넣어 주시면 되는데, 얘를 선택을 하고 조명을 선택을 하고 이 레이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add select object, 내가 선택한 애를 이 레이어에 추가하겠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혹은 지우는 명령어도 있어요. 그래서 추가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 조명도 이제 들어왔죠. 조명을 이렇게 해서 배경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이 돔 라이트의 흰색 빛 자체가 렌더가 되죠. 지금 알파 채널이 확인해 보니까 얘가 켜져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요 라이트 속성 설명할 때 이 라이트의 컨트롤 A 어트리뷰트 메뉴를 보시면은, 어트리뷰트 창을 보시면은 Vray 라이트 돔 라이트 쉐입에 보시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요 Vray 돔 라이트 1이 있고 돔 라이트에 쉐입이 있어요. 쉐입에서 보셔야 됩니다. 옵션 항목이 있는데 요 항목에서 인비저블 요거를 켜 주셔야 요거 빛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렌더를 하면 여기가 비어 있는 상태로, 그래서 알파 채널을 요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클릭하면은 알파 부분, 여기는 비어 있고 여기는 차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렌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 레이어가 만들어진 거죠. 빛 조명과 배경 개체. 그 다음에 조금 뭔가 개체를 가릴 만한 개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뭐 앞에 뭐 판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냥 뭐 컬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에서 얘도 삐지라고 할게요. 얘도 삐지고 얘도 삐지야. 근데 요 삐지 사이에 요렇게 뭐 걸리는 게 있겠죠. 근데 얘도 삐지. 그래서 얘도 삐지니까 얘도 선택하고 요 레이어에 add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렌더를 하면은 요런 배경이 뽑히겠죠. 카메라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정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막 가리는 배경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최종 영상은 나중에 졸작은 1280, 720 사이즈로 영상을 만들어서 뭐 제출해 주시면 돼요. 렌더를 어떻게 하든 최종 영상은 1280, 720 사이즈로. 지금 마스터 레이어기 때문에 이게 다 보이겠죠. 그리고 뭐 배경도 알파가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알파는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를 올려야겠죠. 캐릭터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그 전에 요 레이어 배경만 들어있는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 요렇게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가장 위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 항목이 나옵니다. BG에 그냥 BG 핑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BG. 그다음에 마스터 레이어에서 하든지 혹은 디스플레이 레이어에서 캐릭터만 이렇게 또 선택을 해줘야겠죠. 근데 뭐 아웃라이너에서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아웃라이너에서 이렇게 뭐 개체만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해 준 다음에 이 배경만 또 빼 주셔도 되고 뭐 선택은 자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필요한 거는 조명이 꼭 같이 포함이 돼야겠죠. 캐릭터 레이어를 만들 건데 여기에도 조명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그 다음에 스테이지 바닥 그 다음에 조명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서 얘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새로운 레이어를 또 만들어 줄게요. 클릭을 해서 그러면 하나가 생겼고 클릭을 해 보면은 이렇게 뜨겠죠. 이 컨트롤러들까지 같이 뭐 불러 오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여기 레이어를 보면서 뭐 여기서 뭐 디테일한 거를 나중에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얘도 포함이 돼도 되고 어차피 얘네들은 렌더가 안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이 친구의 이름은 캐릭터 코난 이렇게 캐릭터 BG 이렇게 두 가지 레이어가 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렌더를 해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지금 알파 채널이라서 이렇게 보이고요. 캐릭터만 이렇게 렌더가 돼 있고 알파 채널이 이렇게 딱 따진 배경이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여기는 캐릭터만 있기 때문에 배경 무시하고 이 캐릭터에 지금 여기서 딱 보는 그대로의 캐릭터만 렌더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BG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얘를 선택하고 렌더를 해보면은 캐릭터 무시하고 BG만 당연히 되겠죠. 이렇게 레이어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요 버튼이 있는데 가장 앞에 있는 게 배치 렌더를 할 때 요 레이어를 렌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체크해 주는 게 가장 앞에 있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치 렌더를 요 상태에서 배치 렌더를 하게 되면은 이 렌더 세팅에 지금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죠.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요 레이어도 렌더가 되고 요 레이어도 렌더가 되고 마스터 레이어는 렌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X 모양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켜주면은 마스터 레이어도 렌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태가 렌더를 안 하는 상태, 요 상태가 렌더를 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요 레이어의 설정을 수정을 하면은 그 수정 값을 되돌리거나 뭐 요런 거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이 레이어의 렌더 세팅을 개별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G 레이어의 렌더 세팅, 우리가 전체 렌더 세팅은 여기서 하는 건데 요 레이어의 렌더 세팅을 가보면은 요거랑 똑같아요. 요거랑 똑같은데 요 레이어에서 만약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거를 렌더를 한다고 칩시다.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이 친구를 렌더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렌더 한 장 한 장 하는 시간이 지금은 뭐 어떻게 짧게 슉슉 되니까 짧아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뭐 이게 몇백 프레임, 몇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고퀄리티라서 한 장 렌더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는 이렇게 당연히 돌아가기 때문에 렌더를 219프레임까지 다 걸어줘야 되지만 배경은 안 움직이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배경은 한 장만 걸면 되겠죠. 한 장만 걸고 합성할 때 한 장 딱 걸어 놓고 요 캐릭터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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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게 요 알파 값만 요 벽에 가려서 가려지지 않는 부분만 딱 보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 장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는 219프레임, 그다음에 배경은 1프레임만 걸면 되겠죠. 시간이 많이 절약되겠죠. 그래서 캐릭터는 설정해서 1부터 219프레임까지 제대로 적혀 있어요. 근데 BG는 설정 보니까 1부터 219프레임까지. 그래서 얘를 그냥 디스에이블로 하든지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에서 1프레임만, 1프레임부터 1프레임까지만 한 프레임만 걸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닫았어요, 창을. 그러면 전체 설정이 1프레임부터 1프레임으로 돼버렸죠. 전체 렌더 세팅이. 그런데 캐릭터 렌더 세팅에 가보니까 얘도 1프레임부터 1프레임까지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체가 다. 그래서 이 개별 설정을 해줬으면은 그 설정 값을 덮어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체를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다시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캐릭터는 1프레임부터 219 전체 설정 값을 그대로 따를 거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배경을 나는 1프레임만 걸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 이 세팅 값이랑 얘만 차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를 차별된 애를 일단 적고 여기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요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크레이트 레이어 오버라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만 엔드 프레임이 1프레임인 거죠. 이 크레이트 오버라이드를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가 주황색이 활성화가 되면서 1이라는 값이 요 레이어에 지금 뭐 색깔도 바뀌었어요. 요 레이어에만 특별한 속성으로 중복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창을 닫아 보면은 다시 전체 설정 값은 마스터 레이어의 설정 값은 다시 뭐 바뀌어 버렸네. 얘를 오버라이드를 아직 안 해줘서 그렇군요. 캐릭터의 설정 값도 1부터 219까지 해놓고 확실하게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219라는 최종 프레임을 입력을 해주면은 얘는 219까지 딱 프레임이 저장이 된 거고요.
얘는 1프레임만 딱 저장이 된 겁니다. 시작 프레임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시작 프레임도 만약에 다르다면은 서로 이렇게 시작 프레임을 다 중복을 해서 개별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메뉴들도 보통 속성을 줄 수 있는 설정을 줄 수 있는 메뉴들도 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은 레이어 오버라이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오버라이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클릭을 하면은 리무브 레이어 오버라이드 지워버리겠다 이 속성을 요런 메뉴가 뜨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크리에이트라는 레이어 오버라이드라는 메뉴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 보면은 지금 얘가 설정이 저장이 됐죠. 그리고 카메라도 이 지금 설정해 주는 모든 거는 배치 렌더 한 번에 나 배치 렌더 딱 걸어 놓고 잘 거야 이렇게 설정 다 해놓고 딱 자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렌더를 다 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설정을 다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죠. 카메라도 카메라가 뭐 2개 있다고 칩시다. 카메라 하나를 만들어서 마스터 레이어에서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요런 씬을 만들었는데 캐릭터 잠깐만 요거랑 카메라랑 이게 뭐냐 도끼를 안 넣네 캐릭터에. 애드 도끼 뭐 하려고 그랬지? 도끼랑 캐릭터랑 조명이랑 또 하나를 만듭시다. 캐릭터에 다른 각도의 캐릭터를 놓고 이 지금 카메라가 2개죠. 카메라가 4번 카메라가 있고 3번 카메라가 있어요. 3, 4. 4번 카메라는 뭐 요런 뷰라고 칩시다. 요런 뷰가 있어서 이 기본 아까 만들어 놨던 애는 3번 카메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3번 카메라로 놓고 여기서 여기 항목이 아니라 요 메뉴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크레이트 레이어 오버라이드 3번 카메라로 저장이 됐고요. 이 레이어는 4번 카메라로 레이어 오버라이드 저장을 하시면 3번, 4번 3번에 불이 들어와 있죠. 4번 이렇게 됩니다. 요게 있으면은 4번, 3번, 4번 같이 렌더를 거는 거기 때문에 굳이 2개를 다 하는 게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하나는 카메라는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3, 4 이런 식으로 여러 대의 카메라를 개별로 카메라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캐릭터 배경 그 다음에 당연히 요 도끼만 나는 렌더를 도끼만 필요해. 도끼만 요렇게 렌더를 할 때도 있겠죠. 도끼만 뭐 1부터 219까지 해서 바꿔줬으면은 다른 애들도 다 뭐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오버라이드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원하는 항목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지우고, 자, 이것도 물론 레이어를 지운다고 해서 이 개체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겠죠. 3번 요 상태에서 아까처럼 요런 장면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나는 이 배경 렌더를 한 장 걸었어. 한 장 걸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한 장 걸고, 요거 한 장만 하는 거니까 배치 렌더는 원하는 경로에 알아서 저장이 되지만 요거를 저장하려면 개별 저장해 줘야 돼요. 오토 세이브가 아닌 이상. 그래서 바탕 화면에 이지라고 놓고 저장을 해 봅시다. 그리고 캐릭터를 기왕이면 정면으로 렌더를 해서 알파 값은 이렇게 있지만 얘를 저장을 일단 해볼게요. 바탕 화면에 캐릭터 얘가 뭐 요런 애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에서 자, 렌더를 하긴 했는데 자, 요런 이제 결과물이 나왔어요. 알파 값이 빠져 있는 캐릭터랑 전체가 배경인 거랑. 근데 얘를 복사해서 요 사이에 넣고 싶어요. 그러면 붙여넣기 하면은 뭐 에펙에서 하든 프리미어에서 하든 알파 값이 얘가 있더라도 얘가 가려지는 이 사이에 얘를 딱 놔야 내가 원하는 요런 딱 모양이 되는데, 요렇게 해서는 뭔가 할 수가 없겠죠. 사이에 낄 수가 없겠죠. 물론 끼려면은 뭐 요렇게 뭐 선택을 해서 뭐 요만큼 집어주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만약 움직여 막 카메라도 돌고 막 이러면은 한 장 한 장 뭐 요렇게 자르는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겠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렌더 패스라는 게 왜 필요하냐 라는 말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얘만 따로 뽑아도 물론 되긴 하겠죠. 얘만 이렇게 레이어, 얘랑 조명도 같이 넣어서 얘만 따로 딱 뽑으면은, 이렇게 따로 딱 뽑으면은 뭐야 이거, 월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다가 샥 붙여주면은 요렇게 되겠죠? 카메라가 안 맞구나. 지금 요 창에서 뭐 카메라가 지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이렇게 얘만 따로 뽑으면 되긴 합니다. 근데 요런 게 아니라 렌더는 이미 기왕 렌더 하는 김에 내가 합성을 할 때 원활하게 합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요런 패스들이 필요한 거죠. 혹은 뭐 어떤 효과를 넣거나 혹은 뭐 단순하게 배경이랑 캐릭터의 포커스 변화를 주거나 그 포커스 막 날리고 여기에만 초점이 맞고 뭐 그런 걸 주거나 아니면은 지금 요거 텍스처가 안 들어갔네. 어쨌든 그 뭐 도끼에만 막 빛이 나거나 아니면은 뭐 목걸이에만 빛이 나거나 그래서 한 장 렌더 하는 거야 뭐 요만큼 패스를 따건 아니면은 뭐 요만큼만 선택을 해서 렌더를 한 장 따로 하건 뭐 그런 거는 한 장 렌더 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 장을 렌더를 뭐 카메라가 움직이고 캐릭터가 움직이고 요런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들만 합성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요 렌더 패스를 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은 살짝 개념이 틀린데 아무튼 요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렌더 패스 항목에 보시면은 렌더 패스도 마찬가지로 그 레이어별로 이렇게 개별로 렌더 패스들을 설정을 해 줄 수가 있고요. 마스터 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얘의 마우스 우클릭을 해 보시면은 마스터 레이어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어트리뷰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레이어 메뉴에 어트리뷰트를 보시면은 요 레이어 자체의 어트리뷰트 속성 창이죠. 요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면은 뭐 캐스트 섀도우, 리시브 섀도우 요런 항목들이 뭐 있습니다. 그림자를 받느냐, 그림자를 주느냐, 뭐 모션 블러가 들어가느냐, 얘 자체가 뭐 렌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쉐이딩에 뭐 스무스를 줄 거냐, 뭐 반사값을 렌더를 할 거냐, 반사값 받는 거를 뭐 요런 항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다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자체도 얘마다 속성이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얘를 캐릭터를 렌더를 뭐 하는데 이 캐릭터 레이어의 어트리뷰트 보시면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캐스트 섀도우, 리시브 섀도우 그림자를 줄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그림자를 받지 않을 건지 뭐 요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레이어의 기본 속성인데 요거랑 여기에 있는 렌더 엘리먼트, 렌더 패스들이랑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요 어트리뷰트는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렌더 패스들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캐릭터 상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무조건적으로 뽑는 패스가 이 GDEPS예요. 그리고 지금은 Vlay이기 때문에 요렇게 항목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Vlay를 까셔야 돼요. 네. 뭐 소프트웨어로 렌더를 졸작을 했다 그러면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아놀드나 뭐 다른 렌더러를 사용을 하시던 Vlay를 사용을 하시던 좀만 뭐 어차피 무료니까 좀만 여러분들이
기왕에 뭐 모델링을 해서 렌더를 하건 아니면 합성을 해서 하던 뭐 3D로 뭔가를 만들어서 렌더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기왕이면 V-Ray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렌더 패스의 가장 밑에 보면은 Gdepth가 있고요. 마스터 레이어에서 Gdepth를 한번 선택을 하고 add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마스터 레이어에 이 V-Ray Gdepth를 뽑겠다는 게 뜨죠. 그래서 마스터 레이어에서 지금 다른 레이어도 다 기본적으로 다 켜지게 돼요. 근데 다른 레이어에서 요렇게 꺼줄 수도 있습니다. 개별로 꺼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신경 쓰고 요거는 Gdepth를 한번 뽑죠. 요게 뭐냐? 요게 뭐 렌더가 왜 이렇게 느리지? 핑크라 그런가? 지금 요거 텍스처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무시해 주시고, 여기 아까 알파 채널만 있었는데 여기 딱 보면은 지금 Gdepth가 있죠. 여기에 얘를 확인을 해 보면은 지금 요런 거 뭐 보셨을 거예요. 흑과 백으로 거리 조절이 되는 요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창에서도 캐릭터만으로도 Gdepth가 뭐 뽑힐 수는 있어요. 지금 엄청 미미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레벨을 좀 주면은 뭐 차이가 좀 나긴 할 텐데, 엄청 미미하게 요 손 쪽이랑 요 발가락 쪽이랑 살짝 밝기가 좀 틀려져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거리 조절을 나중에 합성할 때 거리 포커스를 뭐 변화를 준다거나 할 때 합성 작업을 하기 편하도록 요 Gdepth 패스를 뽑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배경이랑 캐릭터랑 뭐 배경에 여기 막 나무들이 있고 초점은 여기에 맞을 때가 있다가 뭐 배경에 나무에 맞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배경이랑 어차피 캐릭터가 같이 있는 씬에서 요거를 Gdepth를 많이 쓰기 때문에 보통은 다 나온 캐릭터건 배경이건 다 나온 이런 전체 레이어 마스터 레이어에서 Gdepth 맵을 뽑게 되고요. 배경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캐릭터랑 같이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요 레이어처럼. 그래서 Gdepth는 마스터 레이어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캐릭터 레이어에서 얘는 지워버려야지. 그 렌더 패스들을 보면은 자, 렌더 패스 이미지가 렌더를 하나하나 다 요게 뭐 Gdepth 뭐 그런 거고, 렌더를 다 해야 하나? 나와 있는 게 여기 있죠. 뭐 Gdepth 밖에 없네.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합성을 할 때 초반에는 이런 패스들을 많이 썼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뽑긴 하는데, 디퓨즈
지금 캐릭터 레이어에서 디퓨즈라는 애를, 얘는 뎁스는 캐릭터 레이어에서는 뭐 일단 켜놓죠. 디퓨즈를 추가를 해봅시다. 그러면 뎁스 꺼놓고 이제 자 RGB 컬러랑 디퓨저가 있어요. 디퓨즈는 말 그대로 요 색상 정보만, 뭐 반사 값이니 그림자가 져서 살짝 어두워진 부분이니 요런 거 다 무시하고 얘 텍스처 색상 딱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되게 좀 플랫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렌더를 해 놓고 여기에 색상, 이 캐릭터의 색상만 좀 나중에 조절을 하고 싶어요. 뭐 밝게 하든 뭐 어둡게 하든 아니면 색을 아예 돌려버리든, 이렇게 색상 조절을 따로 하고 싶을 때 요 디퓨즈 맵을 뽑아서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뭐 그렇게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눈이 침침해서, 자 스페큘러 또 기본 레이어죠. 자 디퓨즈랑 자 스페큘러도 보면은 자 그 여기에 모든 렌더 패스들이 다 추가되는 것만 뜹니다. 스페큘러는 기본적으로 하이라이트 맞아서 좀 반사를 가지는 부분. 지금 여기는 쉐이더, 아니 그 텍스처 파일이 스페큘러 맵이 잘못 들어가서 혹은 없어서 지금 요렇게 보이는 거고요. 요 캐릭터가 지금 잘 나온 겁니다. 요렇게 흑백으로 나온 게 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다운 바탕화면에 스페큘러를 저장을 해놓고 RGB를 CH 이렇게, 뭐 저희가 보통 뭐 전체가 다 들어간 거잖아요. 요로 그 색상 정보만 있는 게 아니라 스페큘러도 들어가고 뭐 조명도 받고 있고 색상 정보도 가지고 있고 요렇게 다 들어간 샷을 뷰티 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 비아우티를 저장을 해 놓고, 자 뭐 디퓨즈도 기왕에 뽑힌 거 바탕화면에 캐릭터 디퓨즈 라고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오픈에 뷰티 디퓨즈 스페큘러 이렇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뷰티 샷을 뽑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색상 레이어를 나중에 뭐 에펙이나 누크나 이런 데서 색상 레이어를 올렸어요. 올리고 그 이제 합성을 하겠죠. 모드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색이 조금 더 뭐 잘 살았으면 좋겠어. 혹은 그 뭔가 이 모드에 따라서 색상을 조절을 하고 싶어요. 자, 얘를 색상 정보만 있는 애를 뭐 이렇게 돌려버리면 그 스페큘러나 음영은 그대로 있고 뭐 색만
내가 머리만 패스를 따로 해서 머리 색만 이렇게 바꿔 줄 수도 있겠죠. 이런 패스를 이용해서. 혹은 아까 요 스페큘러 맵을 얹어 놓고, 지금 흑백 부분이 잘 나온 거죠. 요거를 스크린이나 뭐 오버레이로 올려, 스크린 에펙에서 뭐 애드로 올려주시면 되겠죠. 에펙 같은 데서는 스크린으로 올려주시면은, 여기는 무시하시고 요 캐릭터 부분만 보시면은 얘를 계속 올려봅시다. 지금 조금 연하게 나와서, 그러면 요 하이라이트 맺혀지는 부분들이 점점 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 맺는 부분들이 요 패스들에 의해서 점점 강해지죠. 이렇게 이 팔찌에 그 스페큘러가 맺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서 변경을 할 때, 예전에는 뭐 많이 썼는데 지금은 뷰티샷에서 어느 정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많이 뭐 쓰진 않아요. 그리고 또 뭘 많이 쓰지? 자, 이런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 셀링 포트폴리오. 창을 레디 뎁뎁뎁. 막상 찾으려고 하면은 안 나오네. 요런 거, 막 와이어들이 막 보이는 거 있죠, 영상에서. 자, 요런 거, 영상에서 모델링 포트폴리오 영상을 만들었는데, 학생들 누구나 꼭 한 번은 넣는 거, 요렇게 뷰티샷이 한 바퀴 보이다가, 요렇게 지금 요거는 조명이랑 여기 뭐 눈의 효과도 들어갔죠. 눈에 뭐 글로우도 들어가고 뭐 오클루전도 좀 있고, 조명 쉐이딩이랑 그다음에 요거 와이어가 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런 거를 뽑을 때는 우리가 브이레이에서는 다른 아놀드에는 아예 저걸 뽑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브이레이는 아직 저 쉐이더가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개별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는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의 오클루전 맵이라는 게 있어요. 오클루전, 그걸 AO 맵,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흰색인데 뭔가 흰색 흰색인데 흰색인데 뭔가 음영이 들어간 요런 거 한번 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림자가 진 것도 아니고 흑과 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뭔가 약간 그림자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물체간 사이에 서로 GI를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음영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라나? 요 면과 요 면이 만나서 생기는 음영. 그러니까 조명을 받아서 생기는 음영이 아니라 서로 오브젝트들끼리 생기는 그림자만 딱 계산한 그림자 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클루전 맵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뽑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것도 텍스처의 일종이에요. 요 색이 들어가 있는 텍스처가 아니라 이거에 새로운 텍스처 오클루전 맵이라는 텍스처를 적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패스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꺼버리고 혹은 지우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버리고 캐릭터 레이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 레이어에서 패스를 엑스트라 텍스처라고 하는 엑스트라 텍스라고 있죠. 엑스트라 텍스처 별개의 그냥 비어 있는 텍스처예요. 요 맵을 애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렌더를 해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뜨지 않습니다. 여기 렌더가 조금 걸리니까 기본 설정을 이거 다 지워버리고 기본 설정을 좀 낮추죠. 아무것도 없는데 자, 요 엑스트라 텍스처를 요 패스를 만들고 얘를 딱 클릭을 해보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가장 밑에 보면은 엑스트라 Vray 어트리뷰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텍스처에 뭘 넣을 건지 여기서 골라 주시면 돼요. 여기 이 탭이 아니라 여기서 넣어 주셔도 되고 여기서 넣어 주셔도 되는데 가장 밑에 있는 텍스처에서 이 텍스처를 어떤 텍스처를 넣을 거냐 라는 항목이 여기 체크 무늬를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Vray 더티 Vray니까 당연히 Vray 더티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텍스처라는 내가 만든 비어있는 패스의 텍스처 종류를 Vray 더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클루드 컬러, 언오클루드 컬러라는 게 있어요. 일단 안 건드리고 이렇게 렌더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RGB 컬러, 알파, 그 다음에 엑스트라 텍스처에 Vray 더티 맵이 들어간 엑스트라 텍스처가 이렇게 뽑히게 돼요. 이게 Vray에서 뽑을 수 있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합성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썼냐면은 바탕화면에 또 저장을 해주죠. 캐릭터 지금 모든 파일 저장 방식은 알파 값이 포함된 사가나 png로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 OCC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저장을 해주면은 아까 포토샵에서 오클루전 맵을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사이즈가 줄였더니 틀리네요. 대충 같은 사이즈라고 치고 이렇게 올려놓고 얘를 이제 멀티플라이로 올려주시면은 이 해골과
이 얼굴과 사이에 있는 골 그림자가 더 진해지는 거죠. 음영이 더 진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줄 때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요 흑백 정도를 여기서 이 세팅 창에서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는 서브 디비전 수치를 올려 주시면 됩니다. 요거에 보시면 막 그 노이즈가 막 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이즈가 좀 많이 낀다 그러면 요거를 올려주시고 흑과 백의 세기를 뭐 요런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강도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엑스트라 텍스처에 Vray 더티 맵을 넣어서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이게 엑스트라 텍스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서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나와 있는 이 친구를 엑스트라 아니다. 그냥 OCC 라고 해주면은 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만들어 봅시다. 엑스트라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요거를 또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다 또 텍스처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Vray 엣지가 있습니다. 요게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엣지를 만드는 건데 지금 이거 설명을 했었나? 나 가물가물하네요. 좀 요렇게 보여요. 설명을 했더라도 복습 겸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보던 거랑 반대죠. 요 면이 흰색이고 선이 까만색인데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요거의 속성에 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엣지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뭐 요렇게 바꿔주셔도 되고 배경을 흰색으로 그러면 다시 제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선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선이 까만색으로 보이는데 선이 좀 두껍다 이럴 때는 지금 픽셀 크기가 1로 돼 있는데 픽셀 크기를 3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0.3이나 0.4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얇아지면서 해상도를 다시 올립시다. 7. 자, 그리고 바탕화면에 엣지 캐릭터 엣지라고 저장을 해주면은 요거 두 개를 불러서 자,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 만 있는 거에 이렇게 엣지를 너무 많이 만들었네. 네, 엣지를 뭐 멀티플라이로 이렇게 얹어버리면 이런 요거 살짝 음영도 있고 이런 엣지도 있는 요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레임만 1프레임부터 뭐 아까 219프레임 그 배치 렌더로 쭉 우리가 프레임만 다 걸어준다면은 요 패스들이 내가 선택한 경로에 알아서 렌더가 짝짝짝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여기 올라가 버렸구나. 이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레이어의 폴더가 만들어져요. 제가 설정을 해 놓은 경로는 셋 프로젝트랑 프로젝트 윈도우 여기서 할 수가 있고요. 기본 경로는. 그리고 이 경로 안에 이 레이어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더 생깁니다. 하위 경로에. 그래서 최종 경로가 D 드라이브에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 캐릭터 코난이라는 폴더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요 아래에. 그래서 그 폴더 안에 요 파일이 렌더가 되게 돼요.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그래서 이 폴더 안에 같이 패스들이 따로따로 같은 폴더 안에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1프레임부터 219프레임까지 한꺼번에 렌더도 하면서 요 패스들까지 같이 렌더를 하면은 우리가 합성할 때 기왕 렌더 해 놓으면은 편하겠죠. 그래서 뭔가 후 보정을 할 때 색 한번 딱 바꾸고 싶은데 아니면은 그 나중에 여기에 효과 넣고 싶은데 효과 넣고 다시 뭐 색을 바꾸던지 해서 다시 전체 다 렌더를 걸 수가 없잖아요. 막 몇천 프레임 되는 거를 몇 시간씩 걸리는 거를. 그래서 기왕에 렌더 하는 거에 패스를 딱 뽑아 놓으면은 나중에 렌더를 굳이 다시 걸지 않아도 수정 작업을 하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도끼 패스랑 이 도끼의 패스랑 도끼의 디퓨저를 뭐 뽑아놨다. 그러면 도끼의 색상을 나중에 바꾸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뭐 요런 효과가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도끼가 있는데 도끼에 지금 면이 하나로 돼 있어서 이거 분리가 되나? 메시에 세퍼레이트 하면은 분리가 되네. 자, 요렇게 도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얘만 빛난다고 칩시다. 얘만 빛이 나. 막 글로우 효과를 나중에 넣고 싶어. 혹은 색을 막 다르게 뭐 효과를 주고 싶어요. 얘만 따로 그 영역을 지정해서 패스를 뽑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개체가 적용된 그 매테리얼 있죠. 요 매테리얼을 아예 따로 딱 얘만 적용되게 만들어서 이 매테리얼이 적용된 친구만 렌더를 뽑는 방법. 매테리얼이 가진 그 개별 매테리얼만 뽑아주는 매테리얼 아이디라는 방법으로 여기 있죠. 머테리얼 아이디 라는 게 있고 요걸로 따로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단위로 오브젝트의 그룹 단위로 뽑을 수 있는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습니다. 머테리얼 아이디 add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이디 add를 따로 해볼게요. 자, 아이디를 뽑는데 처음에 뽑으면은 지금 뭐 아무것도 지정을 해 준 게 없기 때문에 머테리얼 아이디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오브젝트 아이디 하면은 다 지금 둘 다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 뭐지?
나오지가 않는데, 아까 얘랑 내가 그룹으로 지어줄게요. 컨트롤 G로 그룹을 지어줬습니다. 그룹을 지어주고 이 그룹에 어트리뷰트를 보면은 이 그룹에 컨트롤 A 눌러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를 보시면은 가장 밑에 이 그룹 항목의 가장 밑에 엑스트라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 메뉴에 어트리뷰트 항목의 Vlay에 한번 가시면 여기 오브젝트 아이디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체크를 해 주시면은 여기에 짜잔 이렇게 두 개 메뉴가 이렇게 생겨요. 뭐 같은 개념인데 Vray 오브젝트 아이디랑 오브젝트 아이디랑 뭐 같은 개념인데 Vray를 지금 쓰고 있으니까 Vray 오브젝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요걸로 같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숫자로 0, 1, 2, 3, 4, 5 요런 숫자를 올려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 그룹에 어트리뷰트 오브젝트 아이디를 부여를 한 거고, 이 부여를 한 숫자를 부여를 한 거예요. 얘네들한테 1이라는 숫자를 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렌더를 뭐 잘 보이는 면으로 렌더를 해보면은 오브젝트 아이디 이 토끼 쪽 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지금 제가 아이디를 부여한 1이라는 아이디를 부여한 부분만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캐릭터가 돌아가서 막 안 보이더라도 딱 그 영역만 가려지면은 가려진 만큼만 딱 뽑히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마스크를 굳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요만큼만 마스크 영역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만큼의 컬러 값을 이용해서 이게 알파 값은 지금 캐릭터가 전체가 다 보이지만 알파 값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요거의 컬러 값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빨간색이라는 내가 색을 딱 뽑아내서 그 안에 있는 친구만 후 보정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파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여기 오브젝트 아이디에서 1이 뭐 RGB에서 레드 R이고 뭐 2가 그린 뭐 3이 블루 뭐 요럴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2라는 애를 부여를 하고 2가 그린이네요. RGB 그린 3이 블루 해서 렌더를 하면은 얘가 요렇게 쓰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막 이게 막 겹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뭐 다른 효과, 요 부분은 다른 효과. 그럴 때 얘는 R 부분에 있는 애들은 뭐 글로우 효과를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레벨을 적용하고 뭐 그런 효과를 개별로 줄 때 이 오브젝트 아이디를 부여를 합니다.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 중에 그 머테리얼 아이디가 있었죠. 패스 중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있고 머테리얼 아이디가 있습니다. 머테리얼 아이디는 요거를 클릭을 해보면은 얘도 얘는 지금 그
여기서 보여드려야겠구나. 렌더링 에디터에 하이퍼 쉐이드를 가봅시다.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한 몸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눈을 요거를 적용을 해볼까? 네. 지금 눈 망막을 제가 처음에 지워버려가지고 조금 애매하게 되는데, 얘가 한 몸으로 돼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기 그러네. 도끼를 예로 듭시다. 지금 보면은 이게 이 친구의 몸에 있는 장신구 옷들인 것 같아요. 옷, 액세서리 고 몸 자체는 바디, 이게 몸땡이 머테리얼이고 요게 도끼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매테리얼이 있잖아요. 지금 눈동자를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워버려 가지고 숨겨놓은 게 아니라 숨겼어야 되는데, 자, 얘가 적용된 매테리얼만 봅시다. 오브젝트들만 보면은 팔찌, 뭐 여기 옷들, 목걸이, 신발, 그 다음에 허리띠도 제가 복사를 해서 뭐 여기 있죠. 이 매테리얼이 적용된 애들은 전부 다 패스를 따로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RGB 컬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요 매테리얼의 어트리뷰트를 보시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또 있겠죠. 요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A를 해 주시면은 이 매테리얼의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Vlay의 머테리얼 아이디, 얘는 매테리얼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아이디가 아니라 머테리얼 아이디가 뜨는 거죠. 얘를 체크를 또 해 주시면은 그냥 또 바닥에 엑스트라 어트리뷰트 머테리얼 아이디, Vlay가 붙은 거랑 그냥 머테리얼 아이디 두 가지가 뜨는데, 여기서도 1, 2, 3, 4, 5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3으로 얘한테 부여를 하고, 혹은 뭐 위에 있는 뭐 요런 걸로 적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딱딱딱 숫자로 구분을 지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얘가 적용된 오브젝트는 다 3이라는 애가 부여를, 색상이 딱 부여가 돼서 패스가 뽑히겠죠. 그래서 오브젝트 아이디는 제가 그룹으로 오브젝트만 딱 선택을 해서 선택한 그 그룹에만 아까 녹색이라는 애를 줬고, 머테리얼 아이디는 죄송해요, 머테리얼 아이디가 아니라 멀티매트 아이디입니다. 멀티매트 아이디. 매테리얼 아이디를 적용을 하고 얘를 뽑으려면은 멀티매트 아이디를 패스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부여를 해주면은, 자, 지금 그 패스가 하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일 경우에는 뭐 해골 머테리얼은 뭐 빨간색, 다른 부분은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지금 옷이랑 팔찌, 그다음에 뭐 신발, 요 부분만 요 색상 값을 딱 부여를 받아서 이렇게 패스가 뽑힌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용을 해서
제가 렌더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에펙을 거의 다 했어요. 너무 많이 튕겼어. 이게 창이 딱 안 돼 있네. 자, 뉴컴프에서 1280 1920 하고 제가 렌더를 뽑아 놓은 게 있어요. 하나는 전체 그냥 배경이랑 같이 나온 이 뷰티샷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도끼를 들고 열심히 뛰어가는 이런 친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패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를 몇 개를 뽑아놨어요. 근데 뭐 필요에 의해서 뽑은 것도 있고 설명만 드린 것도 있고요. 얘는 보면은 그러니까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이죠. 이 음영값만 딱 들어간 오클루전 맵이랑 캐릭터만 이제 뽑은 거긴 한데 이게 캐릭터만 뽑은 거랑 배경이랑 같이 제가 뭐 조명 설치를 해서 배경을 설치를 하고 조명을 하고 해서 뽑은 거랑 캐릭터만 조명을 포함해서 뽑은 거랑 이게 틀려요. 색감이 틀리죠. 보시면은 그게 배경의 값이 배경의 빛이 이 캐릭터에 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는 배경 바닥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이 가슴 부분에도 맺히기 때문에 가슴이 밝은데 여기는 바닥 배경이 없으니까 조금 더 어둡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리플렉션도 여기 보시면은 차이가 좀 나고요. 캐릭터만 뽑았다고 해서 이 배경에 있는 캐릭터랑 아예 딱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엣지. 그 다음에 뭐 요거는 아시겠죠? 지금 시퀀스로 1프레임부터 전부 다 219프레임까지 제가 뽑아놨는데 가장 처음 애를 클릭을 하고 지금 png 파일이죠. 요 시퀀스 애를 선택을 해 주셔야 얘가 영상 개념으로 시퀀스 개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퀀스로 지금 불러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매트는 내가 뭘 뽑았을까? 멀티매트 눈동자를 제가 이렇게 눈동자를 뽑았어요. 눈동자를 왜 뽑았지? 멀티매트 하나 뽑고 지뎁스도 뭐 뽑아놨으니까 지뎁스 이렇게 배경이랑 같이 안 뽑고 캐릭터만 뽑았는데 지금 뭐 도끼 쪽 그다음에 손 쪽 음영이 흑백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미묘하긴 한데 얘를 원하는 만큼 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이 맵을 뭐 에펙에서 레벨이나 커브를 적용을 해서 이 차이를 조금 더 뭐 명확하게 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물론 이런 그 그라데이션은 좀 많이 지겠지만 요렇게 해서 수정을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뽑아 놓고 레벨 값을 수정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지? 요거는 테스트 렌더 같아요. 아까 그래서 요런 영상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걸 해보죠. 요렇게 한 바퀴가 도는데 여기다가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올려보고, 지금 같은 프레임으로 다 걸린 거죠.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 다음에 엣지, 엣지가 다른 뭐 시퀀스를 부르든 컴프를 부르든 엣지를 올려서 아까 말씀드린 항목 모드를 이용을 해서 이 엣지를 멀티플라이로 올린다. 그러면 돌아가는데 이런 영상이 보이겠죠. 아까 뭐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많이 보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짬뽕을 시켜주고, 이 친구를 처음에는 안 보였다가 요때쯤에 보이기 시작을 해서 다시 안 보이게, 뭐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아까 포트폴리오 영상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것도 한 사이클 루프기 때문에 얘를 연장을 해서 다음 이어 붙여서 얘들을 복사를 해서 이어 붙여서 쭉 계속 몇 바퀴 더 돌릴 수가 있겠죠. 한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까 멀티 머테리얼 아이디, GDEPS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씁니다. 컴프. 자, 얘는 지우고, 자, 여기서 포커스를 좀 주고 싶어요. 여기서 GDEPS 맵을 여기다가 그냥 깔아 놓습니다. 여기 GDEPS 맵을 깔아놔요. 얘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고요. 캐릭터만 해볼까? 네. 요거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여러 개가 있는데 뎁스 오브 필드나 쉽게 좀 렌즈 블러, 카메라 렌즈 블러를 요 GDEPS 맵이 아니라 이 영상 요거에 적용을 해요. 카메라 렌즈 블러를 적용을 해주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블러가 먹었죠. 이 5라는 수치로 블러가 먹었는데, 얘를 카메라 렌즈 블러를 이 블러 맵 레이어를 내가 뽑은 GDEPS 맵을 사용하겠다라고 골라주시면은, 지금 조금 티가 좀 덜 나는데, 포커스가 뭐지? 왜
열지? 잠시만요. 다시 캐릭터만 있는 요 캐릭터만 있는 여기에다가 gdepth 파일 넣고 캐릭터에다가 카메라 렌즈 블러 넣고 레이어를 gdepth 맵으로 해주면 여기에 블러 스타일을 그렇게 해주고 아까 좀 제가 레벨로 살짝 요거 정도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게 있어요. 카메라 렌즈 블러기 때문에 내가 초점을 이 흰색 부분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검은색 부분에 맞출 것이냐 혹은 뭐 이 중앙에 맞출 것이냐 하는 이 초점 거리를 이걸 이용해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러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지금 카메라 렌즈 블러라 좀 요런 게 좀 안 좋긴 한데 이 초점을 뭐 이렇게 110 거리에 있는 여기에 맞추거나 지금 뭐 어깨 정도인 것 같은데 여기 맞추고 도끼 뒤쪽에 있는 애는 좀 블러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도끼에 맞추고 얼굴을 날리거나 뭐 이게 배경이 될 수도 있겠죠. 배경 지금 캐릭터 안에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럴 때 gdepth를 사용을 합니다. 자, 기왕에 뽑아 놓은 거 캐릭터에 멀티매트 아이디. 자, 녹색 이게 알파가 자, 멀티매트 아이디를 제가 녹색으로 뽑아 놓고 알파 값은 뭐 요렇게 있네요. 눈의 효과를 한번 줘봅시다. 키를 이용을 해서 컬러 키 내가 녹색인 애를 만들었습니다. 좀 조금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눈만 티가 너무 작아가지고 티가 안 나는데 눈만 이렇게 보이게 딱 뽑아 놓고 여기에 좀 밝게 잘 보이게 테두리 또 좀 들어갔는데 살짝 테두리만 좀 없앨게요. 좀 대충 하긴 하는데 뭐 요런
걸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만 딱 매트로 뽑아야 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눈만 헐크처럼 이렇게 뭐 반짝이는 애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매트를 쓸 수도 있겠죠. 뭐 저는 녹색을 부어서 기왕에 있는 녹색 테두리를 살려서 빛을 좀 줬는데, 요럴 때 패스를 쓰기도 합니다. 뭐 도끼만 빛나거나 뭐. 그래서 여러 가지 합성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패스들을 쓴다라고 설명을 긴 영상에 거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 졸작 준비하실 때 이런 뭐 굳이 막 텍스처가 많이 들어간 캐릭터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냥 뭐 내가 걷는 동작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단색이더라도 요런 패스 효과들로 좀 더 이쁘게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를 꼭 한번 이용을 졸작에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다음 주차는 아마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 수업,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뵙게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